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사의 활용입니다. 연기를 할 때 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의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지금 다니고 있는 연기학원에서 다들 배워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전사를 시작으로 대사가 어떻게 분석되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사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사는 일단 한자어죠. 앞전자에 일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대사 바로 앞에 있었던 일 또는 이미 지나간 일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학원에서 전상황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상황이 바로 전사입니다. 그러면 대화에서 전사는 무엇이 될까요? 대화니까 내 대사 직전에 있는 상대의 대사가 있죠. 이때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즉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이 바로 전사가 됩니다. 상대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또 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기를 할 때 그냥 곧바로 자기 대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전사, 즉 반응을 먼저 보이고 대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어떤 것이냐?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에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나 표정, 시선의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대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사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대사는 나의 첫 대사를 보면 상대의 대사가 무엇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말 이전에 나의 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대사, 여보게 내겐 여가가 필요하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는 상대방의 대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나의 주장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상대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상대가 반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대의 대사를 알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대사를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궁중에서 나를 받아줄지 여부야. 이 얘기는 나는 궁중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나는 궁중에 들어가고 싶고 상대는 그걸 반대하고, 그리고 이 대사는 내가 궁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상대의 말을 정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전사를 상대는 나의 말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상대의 말을 정했는지 보여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분석한 거니까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궁중에 서신을 보냈어. 궁중에다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궁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라는 분석에 의한 것이고요.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나를 받아줄지 여부, 즉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궁중에 직접 갔거나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켰다면 여부는 상대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그 표정이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알 수 없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아,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추론하게 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맡게 해달라고 말이야. 맡게 해달라는 것은 위의 대사를 보니까 그 직책을 맡으면 이라고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궁중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해달라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 어떤 일이 가르치는 일. 이 말은 나의 현재 직업이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현재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궁중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궁중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난 반대야 하지 않고 난 이해할 수 없네 라고 했느냐?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지금 대사가 내가 지금 상대를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상대가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것은 네가 잘못됐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상대가 왜 옳은 결정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사 전체를 분석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내가 궁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인물이 궁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하셨죠. 여가, 증거, 고깃국. 그런데 저는 이렇게 2가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가, 고깃국. 왜냐하면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여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사실 하나다. 아래 대사를 봐도 증거를 끌어낼 시간이라고 하나로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3가지로 정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나눠서 따로따로 말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붙여서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가지로 정해서 말하게 되면 한 번만 나눠서 말하면 되는 거죠. 내겐 여가가 필요하네, 증거가 필요해를 붙여서 말하고 또 나는 고깃국을 먹기 원하네를 떨어뜨려서 말하게 되니까 다 떨어뜨려서 말하거나 다 붙여서 말하는 것보다는 변화도 있고 더 좋은 연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자신의 일, 즉 개인 지도를 억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왜 억지로 했느냐? 그것은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 우습죠? 정말 고깃국을 먹겠다고 자신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깃국은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인물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학생들, 바로 들입니다. 여러 명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의 수업료가 굉장히 적은 돈이다. 그러니까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명을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이 없게 되죠. 따라서 내가 시간과 돈 이 2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궁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궁중에서는 수강료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여러 명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또 따라서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인물이 불행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억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말이죠.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가르친다. 이거는 뭐 이미 분석이 됐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억지로 가르치는 거니까 이 인물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못마땅해 하거나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인데 가르쳐야 되니까 억지로 쑤셔 넣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뭐죠? 네, 천동설이죠. 그럼 이 인물은 천동설을 반대하고 지동설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뭔지 모르셨다고 해도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이 인물은 지금 어떤 천체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설명은 지동설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지동설을 주장하려는 사람이고 현재 사회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상태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모으려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사로 넘어가서 내 증거를 끌어낼 시간 이렇게 시간이 3번 나오죠. 이렇게 반복되는 대사가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나요? 네,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강조하는 거니까 점점 세게 점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분석하셨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시간을 하면서 느낌표가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 또 그렇게 분석하신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증거를 끌어낼 시간이 궁중에서 직책을 맡으면 가질 수 있게 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 증거를 끌어낼 시간, 그 다음에 느낌표를 만들어 넣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지와 내 증거를 끌어낼 시간을 하나로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장을 끝내고 다시 시작해서 시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만 액센트를 주는 거죠. 제가 연기를 할 거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에서 이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설명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 설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건이라는 그 대사 앞에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손짓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곳으로 다가가거나 아무튼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말로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자칫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대사에서 이건 초라하게 뜯어 맞춰놓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단 하나의 증거도 아직 없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증거가 있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온 세계를 상대해서 한 방에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게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나의 각오와 다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증거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네, 앞에서 말한 어떤 천체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 즉 지동설.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증명한다는 거고, 모든 사람의 범위의 끝과 끝은 사르티 부인과 교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최고의 권력자,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사르티 부인은 누구죠? 사르티 부인이 누구길래 가장 낮은 신분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누구라고 정해놓고 연기를 해야지 그냥 막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또 추론을 해봅시다. 부인이라고 부른다면 자기와 결혼한 사람을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부인을 이름까지 부르는 데다가 또 가장 낮은 신분을 대표하는데 자기 부인을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부인이라고 부른다면 귀족 부인같이 신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결혼한 여성을 부르는 말인데 이것도 신분적으로는 맞지 않죠. 가장 합당한 것은 신분은 낮지만 결혼한 여성이고 이름을 붙일 만큼 잘 아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겠죠. 따라서 결론은 자기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학문적인 그 지식적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겠죠. 육체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여자니까 힘이 드는 일은 못할 테고 자기 집에서 청소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죠. 아까 전사에서 상대의 말을 결정할 때 상대가 옳은 결정이 아니다 하고 반대를 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는 지금 이 인물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일 테고 지금 이 인물은 지동설을 주장하고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립이 되겠죠. 그리고 천동설을 믿을 당시에 교황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권력자죠. 그리고 특히 궁중은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황의 왕래가 잦은 곳이죠. 아니, 그때는 교황이 궁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궁중에서 그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증거를 모으겠다고 하니까 상대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궁중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더 반복되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증명하겠네의 그 증명이 다시 반복되죠. 따라서 모든 사람과 그 증명을에 액센트를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은 나의 걱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궁중에 가고 싶은데 궁중에서 나를 받아줄 것인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보니까 각 부분마다 어떤 스타일로 연기하면 좋을지 좀 선명하게 보이네요. 감정 에너지의 업다운이 보이죠. 저는 이것을 공격적인 대사다, 방어적인 대사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처음과 세 번째는 공격적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방어적으로 연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분석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은 메일 보내주시고요.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분은 연기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멘트 답메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